이화자 씨,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재산만 노린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터져나온 큰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죠. 63세 여인 이화자는 그 순간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재산이라. 참 웃기는 소리네요. 제가 포기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건 낡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45년 전 20살 최진수가 써준 마지막 편지였어요.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화자야, 미안해. 가난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판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재산을 노린다며 법정까지 끌려온 새어머니가 오히려 45년 전 사랑을 증명하는 편지를 꺼내던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식들이 재산만 노린다며 법정까지 끌고 간 새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온 첫사랑이었다니요? 평범한 재혼 뒤에 숨겨진 45년의 비밀, 그리고 죽음을 앞둔 남자와 모든 걸 포기한 여자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최진수 63세.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말수는 적지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런 아버지 말이에요. 젊은 시절 진수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손톱 밑엔 늘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작업복 냄새가 몸에 벨 정도였죠. 하지만 진수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진수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기술 서적을 읽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용접 기술을 익혔죠. 친구들이 너 그렇게 살면 몸 망가진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진수는 늘 웃고 있었어요. 그때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 박철호 씨의 증언입니다.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언젠가는 내 공장을 차리겠다며 웃었죠. 그런 진수가 27세가 되던 해 드디어 작은 철공소를 차렸습니다. 직원은 진수 혼자뿐이었어요. 낡은 용접기 2대와 간단한 공구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진수는 행복했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해 진수는 운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영숙이었어요.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24세의 영숙은 진수가 점심을 사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이었죠. 영숙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 식당 사장이었던 김순자 씨가 말합니다. 손님들한테 늘 친절했고 특히 진수 씨한테는 밥을 더 많이 퍼줬어요. 저 사람 힘들게 일하시는데 많이 드셔야죠 하면서요. 진수와 영숙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진수가 일을 마치고 식당에 가면 영숙이 따뜻한 차를 내와줬어요.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2년 후 진수와 영숙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당시 주례를 맡았던 이 목사님의 말입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신혼집은 진수 철공소 옆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10평짜리 집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집을 알뜰하게 꾸몄죠. 여보, 우리 집이 작아도 예쁘죠?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진수가 대답했죠. 1년 후 처자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진수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진수의 마음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둘째 아들 태수도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넷이 되니 원룸은 너무 좁았어요. 진수는 조금 더 큰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철공소 사업도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는 정말 성실했어요.
그때 진수와 거래했던 건설회사 사장 조영민 씨가 증언합니다. 약속은 꼭 지키고 품질도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맡겼죠. 진수의 성실함은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일을 정확하게 하고 납기일을 꼭 지키는 업체로 유명해졌어요. 직원도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5명, 10명, 15명. 진수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진수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신 날이 기억나요. 큰아들 민수가 말합니다. 평소엔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날은 계속 웃으시며 우리랑 놀아주셨어요. 진수에게 가장 큰 행복은 가족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영숙이 준비한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빠 왔다 하며 뛰어나와 안기는 순간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버렸죠.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영숙이 진수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어요. 고생이 아니야. 우리 가족을 위한 거잖아. 진수가 대답했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철공소는 제법 큰 회사가 되었어요. 직원도 50명이 넘었고 매출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진수의 꿈이 이뤄진 거죠. 아이들도 다 자랐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의사가 되어 병원을 차렸죠. 두 아들 모두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생겼습니다. 진수와 영숙은 이제 조용한 노후를 즐기고 있었어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작은 정원도 가꾸고 가끔 여행도 다녔죠.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네. 영숙이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진수가 대답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가을, 영숙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체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됐죠. 여보,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진수가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결국 진수가 강제로 영숙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3기예요. 의사의 말에 진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숙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 1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 갑자기 이별이 다가온 거였어요. 여보.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보다 먼저 가게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진수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부터 진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일은 민수에게 맡기고 영숙의 간병에만 매달렸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영숙을 돌봤죠.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영숙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몸무게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생겨졌죠? 영숙이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진수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전 신혼 때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6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영숙은 정말 열심히 치료받았어요. 진수도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봤죠. 하지만 암은 점점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 영숙은 진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영숙아, 혼자 너무 외롭게 살지 마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영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숙이 세상을 떠난 후 진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큰아들 민수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 혼자 술만 마셔요.
둘째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가야겠어요. 하지만 진수는 자식들의 걱정을 피했습니다. 너희들도 너희 가정이 있잖니. 괜찮다. 늘 이렇게 말하며 혼자 있으려고 했어요. 밤이 되면 진수는 영숙의 사진을 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영숙아,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혼자 중얼거리는 진수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큰 집에 혼자 남은 진수.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게 영숙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부엌의 앞치마, 화장대의 화장품, 옷장의 옷들. 모든 게 영숙을 생각나게 했죠.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밤이 되면 결국 혼자였어요. 넓은 침실에서 혼자 잠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점점 마르고 있었어요. 체중도 10kg 넘게 빠졌죠. 회사 사람들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건강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다고. 진수는 늘 이렇게 대답했죠. 하지만 진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숙을 따라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때 진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기로 한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도 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검진에서 진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을요. 영숙과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사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진수는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무서워야 할 텐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과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온 진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조용히 준비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45년 전의 기억이었어요. 젊은 시절 진수가 사랑했던 한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화자. 진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45년 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진수가 20살 때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진수는 이화자라는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같은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던 18세 소녀였어요. 화자는 정말 예뻤습니다. 긴 머리에 맑은 눈동자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소녀였죠. 진수 오빠 안녕하세요. 화자가 복도에서 진수를 만날 때마다 인사했어요. 화자야 안녕. 진수도 수줍게 대답했죠.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반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화자는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했습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어요. 진수처럼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늘 밝게 웃었죠. 오빠, 꿈이 뭐예요? 화자가 어느 날 물었어요. 내 공장을 차리고 싶어.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멋져요. 꼭 이루실 거예요. 화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화자는 꿈이 뭐야? 저는 오빠를 도와주고 싶어요. 화자가 수줍게 말했죠. 그 말에 진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소녀가 자신과 함께 꿈을 꾸고 싶어 한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부터 둘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업 후에는 근처 작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걸었죠. 화자야, 나랑 결혼하자. 6개월 후 진수가 화자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였어요. 반지도 없었고 꽃다발도 없었죠.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오빠. 화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나는 지금 가난해.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화자를 행복하게 해줄게. 네, 좋아요. 오빠와 함께 할게요. 화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둘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화자도 더 많은 시간을 일했죠. 둘 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자의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화자는 사실 제법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정 사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화자가 일을 하게 된 거였죠. 화자야, 내가 그런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면 고생만 할 거야. 화자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진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화자가 항변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라. 화자의 부모님은 대신 다른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었죠. 그 사람과 만나봐라. 훨씬 좋은 조건이야. 화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수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기 힘든 시대였거든요. 몇 달 동안 화자는 괴로워했습니다. 진수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오빠 미안해요. 화자가 어느 날 울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진수가 당황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세요.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자를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가난한 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화자야, 괜찮아. 나는 이해해. 오빠. 화자가 행복하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진수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화자야, 미안해. 가난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너를 영원히 사랑해. 마이너스 진수. 그 편지를 전달하고 진수는 화자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요. 화자가 자신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화자는 그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님의 뜻에 따라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영숙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화자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았죠. 서로의 존재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둔 진수의 머릿속에 화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5년 만에 말이죠. 그날 밤 진수는 인터넷으로 화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으로 검색해보고 옛 동창들에게 연락해봤어요. 며칠 후 진수는 화자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45년 만에 듣는 화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화자야. 나 진수야.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 오빠? 화자도 진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수 오빠. 정말 오빠예요? 화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듣는 첫사랑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화자야. 나 진수야. 전화 너머로 화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진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화자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화자야,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오빠. 저는. 화자도 망설였습니다.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이제는 다른 가족이 있었죠. 한 번만 만나자. 진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만나요. 화자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둘은 서울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진수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 3시 화자가 들어왔습니다. 63세가 된 화자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흰머리가 섞였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진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빠. 화자야. 둘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되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많이 변했네. 화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화자는 그대로야. 여전히 예뻐. 진수가 대답했어요. 화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18세 소녀 때와 똑같은 미소였어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화자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인생을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영숙과 결혼한 것, 아이들 키운 것, 회사를 키운 것, 그리고 2년 전 영숙이 세상을 떠난 것까지. 부인분이 돌아가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화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화자는 어땠어? 화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한 것, 아이 둘을 키운 것,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 행복했어?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럭저럭. 살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대답에 진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행복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화자야,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진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나 병에 걸렸어. 시간이 많지 않아. 화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췌장암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있대. 화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5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죽어간다는 소식이었어요. 오빠. 화자야, 나 혼자 죽기 싫어. 진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떠나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한다니. 화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됐어요. 그래서 화자한테 연락한 거야. 마지막에 옆에 있어줄 수 있을까? 진수의 부탁이었습니다. 45년 전 헤어진 첫사랑에게 마지막을 함께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화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오빠, 저도 혼자예요. 화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저도 외로웠어요. 화자야. 45년 전에 오빠를 떠나보낸 게 평생 가슴 아팠어요.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오빠와 함께 했다면, 화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화자야, 지난 일은 됐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오빠, 저 옆에 있을게요. 화자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할게요. 진수는 감격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겠다고 했어요. 고마워, 화자야.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둘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화자가 함께 해줬어요. 진수는 화자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죠. 한 달 후 진수가 화자에게 제안했습니다. 화자야, 우리 결혼하자. 오빠. 45년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너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화자는 고민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진수의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 반대할 거예요. 오빠, 자녀분들이 반대하실 거예요. 설득해 볼게. 내가 행복하다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진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민수와 태수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요? 게다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자식들의 의심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진수는 화자와 45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식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했죠. 45년 전부터 알던 사이면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건가요? 화자도 진수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오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화자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진수가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에게는 단순히 재혼하고 싶다고만 말했거든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진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진수와 화자는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이었어요. 결혼 후 화자는 진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진수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의 중에 진수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수와 태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자도 함께 왔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췌장암 4기로 진단됩니다. 민수와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니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을까요? 태수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적어도 1년 전부터는 몸이 안 좋았을 겁니다. 본인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1년 전. 그러면 화자와 만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을 결심한 이유가 혹시 이 병 때문은 아닐까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빨라서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마저 잃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자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화자만은 비교적 침착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 병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화자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서재를 뒤졌습니다. 혹시 병원 진료 기록이나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민수는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본 순간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자야, 오늘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일도 학교에서 보자. 마이너스 진수. 45년 전 날짜가 적힌 편지였어요. 민수는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진수 오빠, 편지 고마워요. 저도 오빠가 좋아요. 마이너스 화자. 화자야, 우리 결혼하자.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마이너스 진수.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화자. 그리고 마지막 편지. 화자야, 미안해. 가난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너를 영원히 사랑해. 마이너스 진수.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자는 아버지의 새로운 연인이 아니라 45년 전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화자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왜 처음 만난 사이인 척 했을까요? 다음 날 민수는 화자를 불러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맞아요. 저는 45년 전 아버님의 연인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화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45년 전에 저희는 헤어졌어요. 제 부모님이 반대해서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죠. 그럼 지금 왜 다시 만난 거예요? 6개월 전에 아버님이 먼저 연락하셨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했다고요? 아버님이 자신의 병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혼자 죽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마지막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화자는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러 온 거였나요? 그럼 왜 지금까지 사실을 숨기신 거예요? 아버님이 걱정하셨어요. 자녀분들이 더 마음 아파할까 봐서요. 그때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45년 전에 아버님을 떠나보낸 게 평생 후회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님과 함께 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화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연락했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45년 늦었지만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럼 재산 때문이 아니라는 거네요. 재산이라고요? 화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포기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큰 집도 있고 충분한 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왔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버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 집도 제 삶도 모두 포기했어요. 재산을 노렸다면 제가 왜 그랬겠어요? 화자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요. 병원에서 깨어난 진수에게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수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할까 봐서. 그리고 화자를 의심할까 봐서. 아버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진수가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으니까.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그날부터 민수와 태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됐을 거예요. 화자는 진수가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진수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태수는 화자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민수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미역국을 좋아하세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화자가 대답했어요. 예전부터요? 45년 전에도 제가 미역국을 끓여드렸거든요. 화자는 매일 아침 진수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45년 전 18세 소녀였을 때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진수는 화자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화자야, 맛이 예전 그대로야. 정말요? 다행이에요. 45년 전 그 맛 그대로야.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진수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 치료도 화자가 함께 다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오빠 힘내세요. 화자가 있어서 안 무서워. 진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수와 화자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자야, 45년 전에 너와 헤어진 게 맞았어. 왜요? 화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때 함께 살았으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을 텐데. 오빠,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화자는 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45년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 부모님을 보는 민수와 태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태수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화자는 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돌봤습니다. 민수와 태수에게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이 힘들지? 화자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일도 제가 맡아서 해야 하니까. 고생이 많아. 아버지도 고마워하고 계셔. 어머니, 아버지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대. 늘 그 말씀하셔. 화자의 말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야, 병원 일하느라 피곤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보러 자주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화자는 정말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어요. 그런 화자를 보며 민수와 태수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의심했던 게 정말 부끄러워. 민수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는 재산은커녕 모든 걸 포기하고 오신 거였는데.
실제로 화자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도 있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도 여러 개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비워둔 상태야.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하니까. 그럼 어머니 손해가 너무 크시는 거 아니에요? 손해라니. 화자가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손해야? 그 말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진수가 화자에게 말했습니다. 화자야, 미안해. 왜 갑자기요?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너 집도 있고 편안한 생활도 있었는데. 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게 했잖아. 화자는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는 후회 안 해요. 정말? 45년 전에 포기했던 사랑을 이제라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해요. 화자야. 오빠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진수는 화자를 꽉 안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화자는 진심이었습니다. 45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첫사랑을 이제야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가족들도 감동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으시다. 태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진수의 병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진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자꾸 잠만 자려고 했어요. 오빠, 조금만 드세요. 화자가 죽을 떠먹여 주려고 했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 그래도 힘내려면 드셔야죠. 화자는 진수가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골라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진수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했고 말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화자는 더욱 진수 곁을 지켰습니다. 24시간 내내 옆에 있으면서 돌봤어요. 화자야, 너도 좀 쉬어. 진수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곁에 있는 게 좋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수는 화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어느 날 밤 진수가 화자에게 말했습니다. 화자야,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화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 집으로 돌아가야 해. 여기 계속 있을 필요 없어. 오빠. 민수, 태수한테도 미안하고. 너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오빠와 함께 했던 곳이니까. 정말? 네. 오빠 없어도 여기서 오빠를 기다릴게요. 진수는 감동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며칠 후 진수가 갑자기 화자를 불렀습니다. 화자야, 이리 와봐. 왜요? 진수가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반지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45년 전에 너한테 주려고 샀던 반지야. 화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45년 전에요? 그때 결혼하자고 할 때 주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잖아. 진수가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비싸지 않아. 그때 내가 가난했으니까. 오빠. 그래도 마음은 진심이었어.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아줄래?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받을게요.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화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45년 늦은 프로포즈였어요. 고마워, 화자야. 너와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오빠.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화자가 진수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수가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말했어요. 화자야. 고마웠어. 혼자가 아니어서. 그것이 진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수는 화자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오랜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진수를 그리워했어요. 조문객들에게 화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45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저는 이제 갈 곳이 있어요. 진수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민수와 태수는 화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아버지 없으시니까 더욱 외로우실 텐데. 하지만 화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왜요? 진수와의 추억을 간직하면서 살고 싶어요. 화자는 진수가 남긴 재산을 모두 자식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건 진수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예요. 당신들이 가져야 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도 가족이신데. 괜찮아요.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화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진수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45년 전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반지만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민수와 태수는 화자가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의심이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 그리고 서둘러 하는 재혼.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화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온 것이었어요. 편안한 자신의 집도 경제적 여유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포기하고 첫사랑의 마지막을 지켜주러 온 거였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겉으로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의 행동이 나중에 알고 보니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던 경험 말이에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실은 걱정이었고 친구의 쓴소리가 사실은 진심 어린 조언이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하죠. 화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노리는 여자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45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시한부 인생을 알고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화자의 마음이었습니다. 45년 전에 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 그 후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후회가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때 용기를 냈다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함께 했다면 하는 후회 말이죠. 그런 화자에게 진수의 연락은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45년 늦었지만 이번엔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요. 화자는 편안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진수 곁으로 왔습니다. 행복한 기억보다는 이별의 아픔이 더 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사랑이란 함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떠날 때까지 지켜주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죠. 화자의 선택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알고도 화자에게 부탁한 거였어요. 혼자 죽기 싫다고 마지막을 함께 해달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부탁일 수도 있어요. 화자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게 만든 거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간절했던 거겠죠.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혼자 남은 외로움, 그리고 이제 자신마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 말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모든 걸 계산해서 판단하려고 해요. 이익이 있나 손해가 있나 득이 되나 실이 되나.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계산이 무의미해져요. 화자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진수 곁으로 왔어요. 오히려 모든 걸 포기하고 온 거였죠.
그리고 진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화자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해요. 진수와 함께한 마지막 6개월이 45년간의 그리움을 모두 채워줬다고 하거든요. 가끔 민수와 태수가 안부를 묻고 명절 때는 함께 보내자고 제안하지만 화자는 정중히 거절한다고 해요. 자신의 집에서 진수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인다고 합니다. 진수가 좋아했던 그 미역국을요.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마음속으론 진수와 함께 먹는다고 해요. 화자의 집 거실에는 진수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원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화자는 행복하다고 해요. 진수 오빠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화자는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손가락에는 45년 전에 받지 못했던 그 반지를 끼고 있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지만 화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이 반지는 절대 빼지 않을 거예요. 진수 오빠가 마지막에 준 선물이니까. 때로는 젊은 시절 진수와 함께 다녔던 곳들을 혼자 찾아간다고 해요. 그 작은 찻집, 함께 걸었던 공원, 처음 만났던 학교.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하죠. 오빠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면 마치 오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화자는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진수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오빠, 오늘도 미역국 끓였어요. 오빠 좋아하던 그 맛으로요. 아직도 그 반지 끼고 있어요. 평생 빼지 않을 거예요. 45년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민수와 태수도 종종 화자를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본다고 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행복하셨어요. 민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세요. 태수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화자는 늘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정말 단순하지만 깊은 대답이죠. 그냥 사랑했을 뿐이라니. 세상의 모든 복잡한 감정과 계산을 뛰어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화자처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45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 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추억만 간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화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6개월이었어요. 화자의 이 말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함께 시작하는 것보다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할 때 함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아플 때, 죽어갈 때까지 함께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화자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진수도 마지막 순간까지 화자를 사랑했고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함께하게 된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상황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요? 만약 있다면 오늘 당장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늦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수와 화자처럼 45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과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